안녕하세요. 사람들의 이야기다. 저하고 제가 가져온 책하고 송미옥 선생님하고 책의 공통점은 사람들의 이야기다. 네, 그리고 책을 보여주시고 책 이름은 선생님이 마이크를 주셨으니까. 네, 책 이름은 인생 수업하고 너만의 명작을 그려라. 그리고 허병주의 즐거운 글쓰기 교실하고 2014년 올해 좋은 시 백서. 예, 한 권씩만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두 권을 들고 공통점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예, 예. 자, 그럼 김영하 선생님이 들어주시고 발표는 송미옥 선생님이 하시고. 네. 네, 저희 책의 공통점은 먼저 사람들의 이야기, 두 번째 생각을 하게끔 하는 책입니다. 생각을 하게 하는 책. 책 이름을 얘기해 주시고. 네, 책 이름은 너만의 명작을 그려라. 2014 올해의 좋은 시 백성입니다. 자, 들으시고 가능한 한 적으십시오.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지 마시고 끄떡거리시면서 손으로. 왜냐하면 지금 얘기한 책이 자기한테 맞는 책일 수도 있거든요. 제가 다 고를 수는 없으니까. 10만 권, 20만 권, 30만 권이거든요. 보통 공공도서관의 책들이. 그리고 그것도 계속 폐기됩니다. 연 한 7%까지 폐기할 수 있는 규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책이니까 책 이름을 자꾸 귀 기울여서 보셔야 돼요. 눈여겨서 보셔야 돼요. 네. 네. 네, 저희 책 두 권의 공통점은 내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면이요. 마음과 관련된 책의 이름은 어린 왕자와 마음의 치유입니다. 네, 어린 왕자와 마음의 치유. 그러면 어린 왕자와 마음 치유 뭐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기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또 뭐 노트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기록하세요. 네. 제가 책을 안 가져왔지만 저 이걸 선택했으니까 다음 됩니다. 예. 저희는 선생님과 나는 선생님 책을 안 갖고 오셨는데 어린 왕자 책을 같이 선정했어요. 네. 같은 책을 선택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 같은 책을 선택한다는 책은 갖고 오지도 않으셨는데 뭔가 이거 제목을 말씀. 제목을 같은 선택. 책과 책이 같은 책을 선택했다. 네. 저는 책을 가져오라고 한 줄을 모르고 제목만 적어오라고 한 줄 알고 제목을 제가 적어봤습니다. 그 제목에 어린 왕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가져온 어린 왕자, 제가 적어온 제목이 어린 왕자 같았다는 뜻이고요. 저도 역시 어린 왕자, 제가 가져온 선택해온 어린 왕자 두 권의 공통점을 찾았는데요. 두 권 다 여행에 관한 책이다. 어린 왕자도 어린 왕자가 여행을 하는 여정이었고요. 바람이 분다, 당신이 좋다도 여행 3분집입니다. 그래서 두 권 다 여행에 관한 책이다. 감사합니다. 네. 여행이 기반인 책이라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 테이블 어떻게 할까요? 뭐 억지로 넘기실 필요 없어요. 이런 때는 그냥. 자, 빨리 하시고 싶으신 팀은 그 다음 빨리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책을 보여주시고 발표해 주시고. 네. 책 야생초 편지하고요.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이는 표지의 재질이 반질반질하지 않고 약간 갱생 느낌이 나는 투박한 느낌이라서 공통점입니다. 표지의 질감. 질감이 네네. 질감이 같다. 네네. 질감이 좋다. 뭐 같다. 그 재생지죠. 야생초 편지 같은 경우. 둘 다 자기가 좀 쉬고 싶을 때 하는 쉬고 싶다 하는 그게 공통점입니다. 책 이름은 걷기 좋은 산길 55 쉼표 여행. 네, 좋습니다. 휴라고 하는 게 이제 휴라고 하는 게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죠, 현재. 힐링이 트렌드라면 요즘 또 휴라고 하는. 좋습니다. 네,
저는 책이 공통적이고요. 일상에서 소중한 지혜를 주는 책이다. 네네. 소중한 지혜. 일상에서 찾는 소중한 지혜. 소소한 지혜. 그래서 보고 있으면 기분 좋아져라는 책이고요. 마시멜로 이야기입니다. 네. 보고 있으면 기분 좋아. 그리고 마시멜로 이야기. 제가 선택한 책은요. 제가 이 책의 공통점이라고 선택한 것은요. 둘 다 반전이 있다는 것인데요. 옆에 분이 동화책을 갖고 오셨어요. 그 동화책의 제목이 코끼리는 아주 작을까 라는 책인데 펴보면은 코끼리는 아주 작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뒷장을 던져보면 정말 크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이 한 책은 귀여운 미술 구해줘라는 러브 스토리인데요. 막판에 가면 거의 스릴러 수준의 반전을 보여주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가지고 반전이 있는 책이다. 네, 좋습니다. 그다음 네, 이 팀. 저기 선생님 두 분. 저는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어라는 책과 왕의 마음이라는 책을 이제 같이 공통점을 찾아봤는데요. 어린 시절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혼자 이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 도와주는 게 있다. 그래서 너는 혼자가 아니다는 힘을 주는 책. 힘을 주는 책. 정리하고 싶네요. 힘을 주는 책이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테이블 이제. 네. 제가 가져온 책은 신경숙 씨의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고요. 선생님께서 가져오신 거는 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였나? 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인데 작가가 같습니다. 작가가 같다. 네, 네, 좋습니다. 작가가 같다. 두 분의 책들이 작가가 같은 작가가 쓴 작가다. 신경숙 선생님의 팬들이 모이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미지의 말 준비했고요. 선생님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해서요. 여기 보면 정호승님의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인생의 용기를 주는 말. 예를 들면 이건 실패를 기념하라. 이렇게 써있고 미지의 말에 보면은 안에 내용을 보면 뭐 자신에 대한 평판 따위는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주는 말들로 해서 보면 설명이 책입니다. 인생의 용기를 주는 용기를 주는 책. 네, 그다음 네. 약간 혼란이 잠깐 생겼었거든요. 그치만 하겠습니다. 이 두 책은요, 2013년도에 우리 밀세가 인쇄된 출판된 책입니다. 2013년도? 네, 2013년에 같이 나온 책. 다시 보여주세요 한번. 어떤 책이 같이 나왔는지. 대담한 2030 대담한 미래라는 책하고요. 그다음에 강승주 선생의 감정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네, 감정 수업과 함께 또 다른 책에 같은 해에 나온 출판물이다 하는 것을 갖게 보셨습니다. 좋습니다. 또 여기 네 분이 다 하셨나요? 그러면 네, 선생님 하셔야 되는데요. 뭐 따로. 중간에 소통이 제대로 안 돼서 네,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팀 어디로 그 테이블. 네. 이 책을 잘 안 보이시는데 제가 선택한 약해지지 마라는 책이고요. 선생님이 주신 난쟁이 피터라는 책입니다. 두 책의 공통점은 어떤 인생의 역전에 대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이거 근데 지금 약간 뭐 비슷한 느낌이 약간 드는 것 같은데 네. 미리 앞에 나온 거고 그거 상관없으세요? 그러시면 얘기하시고. 네. 인생이 이 책은요, 이게 시간타교회라는 일본 분이 쓰셨는데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시니어 강의에서 이 부분을 이용해 쓰는데 이 책은 사실 처음 봤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럽지만 시는 알았는데 그래서 쭉 읽어본 계기인데요. 90이 넘어서 책을 쓰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그리고 그 책 출간비를 본인이 쓸 장례식 비용을 모아서 출간을 했고요. 그 출간했던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절망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 젊은이들에게 힘을 줘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던 그 베스트셀러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그럼 공통점을 뭘로 잡으신 거죠? 저희 인생에 대한 도전? 예. 역전? 도전? 네, 인생에 대한 도전. 네, 좋습니다. 또. 저는 바보 피터를 가져왔고요. 여기 선생님은 지금 알고 있던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유시아 선생님의 시집을 가져오셨는데 공통점은 여기 잠언 시집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안에 보니까 다윗과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상에 있는 단어가 같이 있다라는 게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어휘가 같이 쓰였다. 공통으로 사용됐다는 얘기를 하셨고, 네, 좋습니다. 뭐 이렇게 발견하실 수 있죠. 또, 네. 책 들어주시고, 네. 네, 제가 가지고 온 책은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는 것과 아유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쓴 책인데요. 불광불급. 네. 알고바로 유명한 그 마윈이라는 사람의 그 인생이 제가 여기 책에 보면 그 마리아 릴케가 쓴 젊은 시인에게 주는 충고라는 그 시와 그 인생이 많이 공통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선택했습니다. 뭐가 공통된다는 얘기인지 아직 이 얘기 안 사람이 험난하고 험난했던 거에 자기 어깨에서 10여 년을 거쳐서 이렇게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 릴케가 쓴 시에는 젊은 시인에게 주는 충고,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인내를 가지라, 문제 그 자체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면 쭉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그 자체에 깊숙이 빠져서 살았던 사람 아닐까,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읽어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하신다면 지금 계속 공통점을 얘기를 하실 듯 하면서 지금 정리는 정확하게 안 하셨거든요. 하나만 말씀하신다면 두 책의 공통점. 이 사람의 꾸준함, 몰입 아니면 꾸준함. 꾸준한 몰입. 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나만으로 해보세요. 연습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꾸준함. 꾸준한 노력. 꾸준함이 같은 사람들. 네, 사람들 이야기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참 뭐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있단 말이죠. 이때 정리를 하셔야 돼요. 하시지 않으면 같긴 같은데 하고 계속 주변만 맴돌게 되거든요. 어느 하나로 결정은 하셔야 돼요. 결정하시고는 다시 나중에 고치셔도 좋습니다. 그거는. 근데 이거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주변만 계속 맴돈다는 거죠. 틀린 선택이라도 일단 결정은 하세요. 그 다음에 찜찜하죠. 본인 스스로가 찜찜하니까 사실 망설이고 고민했던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고치셔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여기도 정리 안 되고 저기도 정리 안 되고 이 상황에서 계속 가다 보면 진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전쟁을 할 때도 말이죠. 일단은 기동전을 해가지고 쭉 앞으로 진격을 하고 나중에 후방에 보병 부대들이 와서 하나하나 다 그것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지 처음서부터 완벽하게 조금씩 완벽하게 다 점령하겠다고 나가면 나중에 포위된다는 거죠. 갇히고. 일단은 전격적으로 쭉 앞서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은 나중에 해야 되고 또한 지금 빨리 마무리해야 될 건 그때그때마다 빨리빨리 선점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고쳐도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또 좋습니다. 또. 김가훈입니다. 책이 중복됐는데요. 불광불급은 제가 가져왔고 여기 스토리텔링 애니멀은 김혜정 선생님 가져오신 책인데요. 두 책의 공통점은 스토리입니다. 스토리텔링 애니멀은
말 그대로 이제 인간을 타는 건데요. 제목에 스토리가 들어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불광불급은 앞서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요즘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인물이 알리바바 기업의 마인 회장이거든요. 정말 스토리 있는 삶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책을 공통점으로 스토리를 잡았습니다. 네, 속성이 결국은 인생 이야기다. 스토리에 대한 얘기다. 인생 스토리. 예. 다음 네 분만 더 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는 식객이랑 하나님이 하셨어요를 선택했거든요. 요거는 내 속을 채우는 것이다. 하나는 내 영혼을 채우는 것이고 하나는 육신을 채우는 것이다. 아, 채우는 채. 네. 좋습니다. 네, 다음 선생님. 네. 예, 하나는 하나님이 하셨고요. 하나는 식객입니다. 여기 공통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한 분야의 전문가다. 하나는 음식 전문가, 한 분은 사육 전문가. 아, 전문가가 쓴 책이다. 네, 좋습니다. 저는 갑자기 공통점을 찾지 못해서 어떻게 생각난 게 서른에서 3개 공통점입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서점에서 산 게 공통점이 아니고요. 서점에서 산 책이 공통점이에요. 네네. 왜냐하면 책과 책의 공통점이라고 했으니까 책에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서점에서 샀다는 행위에 맞춰지면은 문제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는 책들 해갖고 그 동네 들어가 봤더니 공통적인 행동을 한 거로 답이 나오면 이건 안 되니까 그거는 분명히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네, 좋습니다. 서점에서 산 책들이죠. 지금 여기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들도 있고 그러니까 충분히 공통점을 인정할 만합니다. 네, 책 두 권의 공통점은요. 사람의 지혜예요. 네? 사람의 지혜. 사람의 지혜. 지혜가 어디 있지 않은? 지혜는 아직 없었나요? 8번. 이게 소소한 일생은 아닌가요? 그럼 혹시? 한 권은 네. 젊은 사람의 지혜고 하나는 나이 먹은 사람의 지혜. 아, 노소의 지혜를 담았다. 네, 좋습니다. 노소 간의 지혜. 네. 다 됐나요, 이제 그러면? 네. 지금 한 분은 못 오셨고 또 두 분은 안 오셨고 뭐 이렇게 돼서 지금 또 중간 조퇴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요. 마이크 좀 주시죠. 네, 이제 생각나셨어요? 네, 좋습니다. 네. 보여주시고. 자. 그 옆에 계신 이동수 선생님이 가지고 오신 책하고요. 제가 갖고 온 책은 작가가 같아요. 근데 아까 작가 같은 건 나왔는데요. 네네. 이거는 출판사가 같고요. 그다음에 책 등록이 출판 등록이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번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굉장히 지금 수준 높은 분이라는 게 입증이 되는 게 왜냐하면 공통점 찾으라 하면 애들은 이렇게 찾아요. 아까처럼 바코드가 같아요. 또는 심지어 제목의 글자 수가 같아요라든지 물음표로 제목이 끝났어요. 그리고 A에 B꼴로 돼 있어요. 그리고 끈이 달려 있어요. 여기 이런 끈이 있죠. 이런 끈이 달려 있다고 하고 하드바운드로 돼 있어요. 뭐 이것과 이것은 하드바운드로 서로 공통점이에요. 그렇게 하고 가격이 똑같아요. 그리고 똑같다는 거에 또 해서 이거 작가가 똑같아요. 발행 연도가 똑같아요. 나중에는 따질 게 없으니까 막 이리 굽냐고 저리 굽냐고 막 봅니다 하다가 한 페이지에 행의 숫자가 똑같아요. 나온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뭐 할까요? 한 행 안에 들어가 있는 글자 수가 똑같아요. 용케 그 글자 수가 같은 행을 찾아서 책과 책의 공통점을 찾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그 공통점들을 다 찾아서 나열하면 그것들이 책의 특징이 되더라고요. 외형적인 특징. 근데 지금 선생님들은 외형적인 특징은 제가 처음에 사실은 그쪽을 얘기해서 별로 그렇게 불편하면 안 드리려고 그냥 부담 없이 가려고 하는데 선생님들은 거의 내용이에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확실히 제가 가르친 애들보다는 훨씬 지금 수준 높은 단계에서 시작하는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도 지금 내용들을 그새 다 보셨구나. 내용들은 사실 조금씩 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무작위로 지금 연결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내용들을 지금 찾으셨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지금 있으신 건데, 지금 이거가 거꾸로 생각하면 이게 다 책을 쓸 수 있는 주제들 아닌가요? 또 보신다면? 자, 이제 내가 이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만만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죠. 노소의 지혜로 할까? 이해욱 선생님, 노소의 지혜로 하실 만한 아니면 젊은 청년들을 빨리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혜가 나올 것 같고요. 노소의 지혜로 소소한 일상의 지혜다. 그러면 아까 저번 때도 얘기했지만 소소한 일상의 지혜. 지금 선생님들이 한 가지씩만 얘기하더라도 여기서 있는 거 그대로 써도 될 것 같아요. 시흥이 좋다라고 하고 하니까 글들이 막 나오잖아요. 갯벌도 나오고 저수지도 나오고 그렇구나. 저수지가 7개나 되는구나. 그게 뭔가 저도 궁금해지기 시작했거든요. 또 그 저수지와 호수의 연관관계를 어떻게 하실래나 굉장히 궁금한 게 저도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선생님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다 묶어도 사실 책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시흥이 좋은 이유. 또는 시흥이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다. 교육도시고 생태도시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23분이 글을 쓰면요. 그대로 한 권의 책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종류의 책들이 있죠. 아까 편저도 있었지만 편저가 인용한 것도 편저가 되지만 동시에 여러 사람들이 공저한단 말이죠. 공저는 대체로 수준이 좀 떨어지긴 해요. 왜냐하면 좀 들쑥날쑥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은 시간에 쫓겨서 막 쓴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한 편을 한 권의 책처럼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들쑥날쑥해서 공저의 경우에는 전체의 어떤 완성도를 따지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시각을 엿볼 수 있다는 점 장점이거든요. 한 개인이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면 얼마나 많이 또 보여주겠습니까? 근데 26분의 시각으로 접근해 들어가면 굉장히 다양한 그 자체가 장점이 되니까 글이 들쑥날쑥한 게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읽어가는 재미도 있고 이거는 저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각장애인들이 그 아주 전문 성우들이 이렇게 녹음해 준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한반 아이들이 덜덜덜 떨면서 막 한 아이, 어떤 애는 막 목이 쉬어서 한 아이들 그런 걸 더 좋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프로 성우가 재능 기부를 해가지고 감사하긴 하지만 수호지를 들을 때나 삼국지를 들을 때나 또는 놀부 이야기를 놀부전을 들을 때나 목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분들이 들을 때는 그분들은 소리가 색인데 소리로 듣는데 똑같은 거니까 영 실감이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성우는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는데 불구하고 이쪽 분은 그게 그거네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들쑥날쑥할 수는 있어도 이 다양성 있는 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선생님들이 한 가지씩만 과제로 내드려도 사실 그냥 묶어서 나와도 책에 공저는 나올 수 있는 주제들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혼자 쓰시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같이 쓸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같이 써서 한 권의 책 내는 건 절대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혼자서 내는 건 아직도 난 안 될 것 같아. 난 바쁘고 우리 집은 아직 그런 형편이 안 되고 내 실력에 무슨 하고 막 생각하시겠지만 같이 묶어서 내는 건 충분히 가능하고 저도 그런 책들을 같이 내본 경험도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어려울 게 없다는 거고요. 반전에 어떤 관심이 있으면 또는 힘을 또는 작가가 같은 이것을 어떤 한 작가의 작품만 계속 읽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전작주의자라고 하거든요. 해밍웨이다 그러면 해밍웨이 책은 다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무슨 영화에 보면 한 놈만 팬다는 식으로 그냥 작가 하나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요. 그러면 그 전작주의자가 작가한테 편지를 보내면 작가는 꼼짝 못하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작품을 그만큼 정말 사랑하고 아껴주는 독자가 편지를 보내면 작가 경우에는 자기가 쓴 작품 잘 모를 때도 있거든요. 잊어먹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거 썼나? 이럴 때도 있어요. 저도 가끔 어쩜 이렇게 내 생각하고 똑같냐? 참 사람이라는 게 참 공통점이 있구나 하고 나도 보면 제가 한 20년 전에 쓴 글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자기가 철저하게 했으면
그리고 선생님 쓴 거 중에 뭐는 중복됐고요, 뭐가 빠졌고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섬뜩한 사람입니다. 전적주의자는. 작가가 가장 존중해줘야 되고 가장 또 경계해야 돼요. 늘 머릿속에서 이게 내 중복된 표현이 나오면 어떡하나 하고 경계해야 될 표현인데, 이 작가 같은 게 이제 이런 식의 얘기가 있습니다. 나머지 두 전, 성경의 어휘를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죠. 성경을 다시 청소년이 읽기 쉬운 성경, 이런 식으로 다시 정리할 수도 있고, 지금 쓸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여행을 기반으로 한 책, 제가 나중에 한번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저도 여행에 관한 책들은 열심히 모으고 있거든요. 제가 여행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자주 못 가니까 여행에 기반된 책을 많이 써요. 많이 모아놔요. 그게 제 3칸짜리 이런 책장들이 있죠. 한 8개 정도 되고 8칸에 3칸으로 나눈 걸로 해서 이런 게 최소한 3개, 4개 정도는 돼요. 3개를 묶어놨는데요. 한 방 안에 한 벽. 제 아이 벽에 너도 여행 가라 하는 식으로 거기다 다 모아놓고 여기 못 들어간 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행 관련돼서 잘 모았죠. 다른 것은 뭐 오히려 문학 작품 같은 것들은 나중에라도 다시 더 최신 번역본 나오면 된다 하고 이렇게 기증도 하고 뭐 제자들한테 주기도 하는데, 여행되는 책들은 다 모았어요. 여행 기반의 책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제가 계속 사 모을 테니까. 뭐 그렇게 하고 또 계속 새로운 뭐 이 세상이 얼마나 넓은 세상입니까? 여행 기반의 책들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들이 갖고 오신 책들이 선생님들을 설명해 주는 책들이 될 겁니다. 왜 갖고 왔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이제 과제를 페이스북으로 내겠습니다. 아시겠죠? 페이스북 하도 안 들어오시고 하도 안 보시는데 점검은 여기서 하고 과제 제시와 작성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 페이스북에 오늘 갖고 오신 책들에 대해서 내가 왜 이 책들을 선택했는지를 3권의 사진을 찍으시고 정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얘기 드린 그 선생님들이 쓰신 글 있죠. 그거를 완성해서 거기 올려주십시오. 2가지가 되는 겁니다. 완성한 글을 쓰시던 거를 마저 완성해서 올려놓으실 것. 한번 타이핑해서 올려보시면 또 정리되는 또 새로운 기분이 드실 겁니다. 새로운 기분, 새로운 경험을 자꾸 스스로 찾아보시는 게 제일 좋으니까 찾으시고, 난 왠지 안 돼 그러면 볼펜으로 쓰시고 사진으로 올리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하나. 또 하나는 갖고 오신 책들을 사진을 찍고 설명을 좀 해주시오. 왜 내가 이 책을 정말 내가 쓰고 싶은 책들로 골랐는지에 대해서. 분량은 선생님들이 자유스럽게 해서 페이스북에 올려놓으시면 제가 선생님들을 파악하고 서로 파악을 하시고, 제가 선생님들의 글과 생각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거기로 올리겠습니다. 김혜경 선생님 페이스북으로 코멘트를 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다른 분들이 아까 이제 숙제를 내셨거든요. 저번에 늦게 처음에 못 오셔갖고, 근데 코멘트를 안 해주셨냐? 그래서 코멘트는 페이스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통해서 다른 분한테 코멘트한 내용도 좀 자료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하시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뭐 선생님들께서 좀 정리를 하시고, 책과 책인데 다음 시간에는 사람과 사람으로 바꾸고 올 겁니다. 선생님들 간의 공통점 하나를 계속하는 식으로 발표를 한번 그런 방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책을 사람으로 바꿔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가지를 숙제로 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숙제는 그쪽으로 하시고 다시 한번 내용도 정리해서 페이스북에 올려놓겠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